네, 연씨 인사 네.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자꾸 심해져가지고 아마 집에만 계시다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에 좀 눈 오면 눈도 맞고 씻고 막 널고 씻고 막 스케이트도 타고 씻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풍경을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겨울은 뭐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평양의 뭐 겨울 모습, 그 첫눈이 온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연희님 보시면서 또 마음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양에 사셨었고 하니까. 네, 그렇죠. 우리 평양 하게 되면 그 눈 왔을 때 평양은 공원 속의 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게 되면 흰 소리꽃, 흰 눈꽃, 네네네. 눈꽃 정말 자연 눈꽃이 얼마나 이뻐요. 네. 예, 다 그랬는데 올해는 12월 13일 날 첫눈이 내렸답니다. 아, 첫눈이 내렸는데 첫눈이 엄청 많이 와서 그러니까 5cm 정도, 5cm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한 방울이 펑펑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모습들이 사진으로 많이 네. 공개가 그래서 저희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오. 적당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눈이 평양은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올 때는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그거 가만 놔두지 않죠. 계속 바로바로. 제설 사업 하니까 차도 다녀야 되고 여기도 좀 다 춘 거잖아요. 네네. 버스도 다녀야 되고. 예. 근데 언제부턴가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아서 다행히 이번에도 우리 서울에 눈 왔을 때 금방 녹아서 요런 거는 진짜 공원 속의 도시 아까 평양을? 그렇죠. 공원 속의 도시. 네. 근데 여름 경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데 차 다녀야 되고 이런 데는 오자마자 계속 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치우는데 이런 데는 아직 손이 안 가서 이런 게 말로 진짜 북의 어떤 겨울의 모습, 겨울 풍경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호수 위에 네. 무슨 전각 같은 것 같은데 무슨 그쵸. 정 할 네, 때. 네. 네네네. 눈들이 이쁘네요. 뭐 지금 연희님 네. 보시기에야 뭐 평양의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다 이뻐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천하 제일강산. 네. 그렇죠. 이것도 무슨 정각이네요. 네. 애들이 썰매 타면서 아이고, 좀 가고 참. 있어요. 네. 그 얼음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냥 겨울이라고 썰매 타겠다고. 그죠? 네. 네, 이게 어일 경기장. 5일 경기장. 네. 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기 가가지고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던 장소가 여기 아닙니까? 그 연설이 빨리 좀 지켜져야 될 텐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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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설작 하네요. 네. 제설차. 네. 딱 뚜럭뚜럭 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연희님 오시고 나서 어떤 북이 이제 많이 뭐 현대화되고 있다, 그쵸. 바뀌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쵸.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로 치면 옛날 문 같은 것도 있고. 네. 눈 쓸고 있네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눈 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도로라던가 이런 큰 무슨 대로는, 도리, 예, 그런 데는 아마 미아 사업사라던가 이런 데서 나와서 하죠. 네. 제설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거는 자기 아파트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몇 메타까지는. 그래서 눈 온다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아파트는 명절이에요. 네. 눈 오는 날은. 일반 때는 그냥 한 충씩 들어가면서 한 개충이 일주일 뭐 하루 뭔가 이렇게 청소를 더 하면서 하는데 눈 왔다 하게 되면 어느 아파트가 다 아침 6시, 6시 반 내려와가지고 쫙 눈을 치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또 눈싸움하고 눈 던지기 하고 노는 거죠. 어른들은 눈 치고 명절처럼 그런 분위기죠. 눈 오면 이제 눈 친다고 힘든 게 아니라 명절처럼. 그죠.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네, 근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못 누릴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북에서 북에 들어와 있는 해외 관광들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이나 이런 데다가 광문을 띄웠답니다. 네. 올해는 제발 눈싸움이나 이런 야외 식사라든가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고 광문을 띄웠고, 그래서 이제 평양 시민들도 올해는 아마 눈싸움 그런 눈사람 만들어 놓고 뭐 줄기고 이런 모습은 못 볼 것 같습니다. 혹시 스케이트 탈 줄 아세요? 북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당연히 배워줘요. 스케이트 시간에. 근데 뭐 여기는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또 안 타거나 못 배우거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워낙 운동하는 걸 싫어들 하셔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근데 모든 거는요. 어릴 때 배워야 돼요. 맞아요. 네, 어릴 때는 무서움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뭐 자동차나 뭐 자전거, 제가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근데 진짜? 어릴 때 저희 딸 같은 건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무서운 거 말고 막 타더라고요. 네. 잘 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려니까
자전거 가다가 이제 넘어지면 나 다리 꺾어지겠지?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배우는 것도 악기도 같아요. 어릴 때 배워야지 다 커서 이제 손 다 굳어진 다음에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스케이트 배워주고 수영 배워주고 하기 때문에 다 할줄 수영도 할 줄 아세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 자전거는 못하면서 스케이트 수영은 하는. 수영은 학교 때 배웠으니까 어릴 때. 근데 학교에서 자전거를 안 배워줬어요. 그럼 왜 안 배워줬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공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평양에 이게 사진은 거의 다인가 보죠. 네. 네, 쭉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첫눈이 왔다는 거 뭐 저희도 한번 봤고, 그리고는 이제 또 겨울 하면 뭐랄까 빙상, 뭐 아까 저희가 스케이트 얘기도 했습니다만 북이 묘양산 지구에 야외 빙상장을 새로 건설했다고 해요. 네. 네. 제일 큰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아마 전경이 나와 있는 사진 같은데. 네. 네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매양산 지구에 건설된 야외 빙상장입니다. 네네. 네, 야외 빙상장 그 쭉 둘레가 빙상장이에요. 쭉 빙빙 도는 거. 그 트랙처럼. 네. 그리고 가운데가 농구장과 배구장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고 뭐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가 힘들면 사실은 이런 데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겨울 스포츠는 유색인종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우리가 뭐 김연아 선수나 뭐 일본 뭐 선수들 몇 명 있어서 그런데 흑인이 무슨 피겨 스케이트 한다, 뭐 흑인이 뭐 한다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스포츠거든요. 백인들 위주로 하는 동계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평양에도 이런 어떤 종합적인 빙상장이 생겼다고 네. 하는 게, 네. 참 평양 원래 있었고, 네, 지금 묘양산에 생긴 거죠. 매양산이지만 제일 유명한 게 평양에 있는 대동강반에 있는 그 종합적인 문화 후생 시설이 네. 있습니다. 인민야외 빙상장이라고 있어요. 네. 인민야외 빙상장. 네, 그거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뭐 창가원처럼 목욕탕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면 이렇게 좀 종합 무슨 타운처럼 헬스센터처럼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무슨 창가원 뭐 그런 것처럼 안에 이제 목욕탕도 있고 뭐 그쵸. 수영장 뭐 이런 시설들이 네. 쭉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에 평양에 있는 평양에 빙상장이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계속 나왔던 뉴스들이지만 또 이제 묘양산에 새로 생겼다 하고 이제 소개드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이 아니다. 많이 이런 뭐랄까 레저 뭐 이런 거에도 많이 이제 지금 모습들이 네.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2년도 준공을 앞두고 준공식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찾아갔더라고요. 네. 찾아갔는데 이제 빙상관이면 스케이트 타고 막 스케이트 타야 되잖아요. 네, 타고 네. 가기 전에 그 스케이트 신고 준비하는 그 도로가 있잖아요. 통로, 그렇죠. 연결 통로. 네. 그 통로에 원래 수지 깔판을 깔았었답니다. 수지 깔판 깔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여름이니까 괜찮은데 겨울이면 혹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스케이트라는 거는 스케이트 신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통로에서. 비닐에서 스케이트 신는 거하고 껌에서 신는 거 다르답니다. 탄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건 꼭 검으로 바꿔줘야 된다. 네. 수집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해줬고 또 그때 그 간부들이 제기했답니다. 전문 스케이트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빙상 선수들이 여기를 찾아보고 너무 질이 좋다는 거예요. 오름질이 국제 선수 경기 할 만큼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전문 선수들이 여기 와서 좀 훈련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기를 했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문 선수들이 여기 와서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전문 선수 하나도 들어오지 말고 딱 노동자 일반 사람들만 순수 일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대중 빙상장이 돼야 된다. 전문 선수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선수들은 못 들어가고 딱 일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 무슨 우리는 이제 사회체육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 엘리트 체육 말고 사회체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 다 뭐 스케이트나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배워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딱 갔는데 한 번은 또 찾아가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애들 4살짜리가 또 연습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너무 일찍 지금 부모님들이 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주고 어쩌고 하는데 한 애가 김정은 위원장 들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나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또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일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게 가서 우리가 스케이트장도 좀 가보고 뭐 그쵸. 그러니까 참 2032년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북한이 같이 이제
하계 올림픽을 뭐 추진하려고 이제 23년에? 아니요, 32년, 34년, 32년. 저번에요. 네네네.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또 다 예약이 돼 있으니까 지금 20몇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다음 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뭐 동계 올림픽도 같이 한번 준비해보고 뭐 이런 좀 꿈을 같이 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구에서 뭐 눈 소식, 그다음에 빙상장 뭐 이런 것도 했고 그쵸. 겨울이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스케이트 네. 하네요. 네, 사진들. 아 네. 이쁘죠. 이건 뭐 누가 북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딱 우리 남쪽 처녀들이랑 똑같네요. 이거 모델들 아닙니까 모델들? 일부러 이쁜 애들만 골랐나? 아 진짜 네. 멋있다. 네. 그 이제 빙상 준비하는 모습.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이 스케이트 이런 거 구하기 힘들어서 못하고 이랬거든요, 다들. 우리는 네. 학교 때 배워줬고 또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 북의 학생들은 방학 때는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학 기간에 뭐 며칠 날 얼마 딱 날짜별로 숙제를 내주곤 해가지고 네. 한 며칠 한 일주일 동안 그 숙제를 한 달 거 싹 다 해놓고 나머지 막 널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방학 숙제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숙제 안 내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 아니야. 학제가 이제 네. 이번부터는 이제 방학 숙제는 없다. 올해부터는 앞으로. 방학 숙제 아예 없고 방학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소질에 맞는 재능 그런 거 가서 배우게. 그러니까 학교마다에서도 숙제 절대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이게 스케이트 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빙상장에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지금 넣으니까.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숙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숙제라는 게 사실 약간 뭐랄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방학 숙제라고 하는 게 그쵸. 이게 뭐 공부 내용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뭐 독서라든지 각자 하고 싶은 걸 좀 맞아요. 자유롭게 하는 게 진짜 네. 교육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네. 그래서 악기 하고 싶은 사람은 방학 동안에 전문 학교 가서 악기를 배운다거나 배우고. 네 이렇게 하는 좋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 진짜 하고 있나 서로 보고 같이 교류하고 이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항상 추운 것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예, 이번에는 겨울에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기한 화초와 나무들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폭넓은 지식을 주는 식물박물관, 네. 북의 네. 이런 식물원 지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에 뭐 여러 곳에 전국에 식물원 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식물 박물관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 박물관들에서 이렇게 진기한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한반도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들 또 세계 어떤 멸종 위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런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식물관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북의 식물 박물관 하게 되면 제일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대성산 식물 박물관입니다. 대성산 식물박물관이요. 네. 대성산 동물원도 있고 대성산 물놀이장, 뭐 대성산 식물박물관, 대성산에 엄청난 이런 유시설도 있어요. 네. 큰 식물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니까 네. 무슨 열대 식물들도 뭐 당연히 네. 안에 온실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북의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용되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네. 열대 그런 나무들을 우리 한토에 이제 적용되게끔 이번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국제 제재라던가 이건 미제 어떤 네. 울타리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나 이런 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남만 과일도 먹을 수 없고. 저도 남쪽에 와서 제주도 가보면서 정말 이국적인 분위기를 봤단 말이에요. 네. 야자나무라던가 그런 걸 북쪽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식물원을 통해서 다른 나라 열대 지방의 나무들을 경험하는 거죠. 네. 왠지 시설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넓고 그리고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5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59년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북이 한국 전쟁 끝나고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전후복구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승만 정권 하에서 많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많이 한 그런 역사와 전통이 조금 오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해방돼서 제일 먼저 김일성 주석이 말했던 게 이 화초라든가 화원, 식물박물관 이런 것들이 인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다. 빨리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인민들한테 행복을 줘야 된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전쟁을 겪다 나니까 그게 하나도 씨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세조 건설하면서 제일 먼저 건설했던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59년도에 식물박물관이 대성산에 생깁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있을 때도 한 10차례 현지도 하고 150차례 그 식물원에 대한 교실을 줘요. 말씀을.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희님이랑 쭉 방송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정치 기사도 많이 넘쳐나고 관심이 많고 이제 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사회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시민들의 인민들의 어떤 삶과 밀접한 이제 그렇죠. 거기에 많이 그 집중하고 있는 또 그런 뭐랄까 그 집행부가 내각이 이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걸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소식이라든지. 남쪽에 좀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국회라든가 이렇게 되면 네. 어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가 달라진다던가 뭐 이런 삶의 어떤 가까이 오는 이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정치 쟁점, 정치 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불편하잖아요. 근데 남쪽가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국회 싸움하는 거. 야, 저기서 나오는 건 민생뿐인데 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북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대체로 어디 돼지 먹장이 건설되고 어디는 인민들을 위해서 어디 창가원이 만들어지고 네. 여러 가지 이런 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인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게 우리는 경쟁을 하고 다음 정권을 또 잡아야 되고 이런데 약간 이제 북은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쵸. 복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거기는 다 정규직이잖아요. 네. 여기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이잖아요. 계약직. 네네네. 계약직이니까 와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 그렇네요. 그리고 또 특색 있는 게 미션나무라고 있답니다. 미선나무. 예, 미선나무라는 게 딱 우리 한반도에서만 장담하네요. 네네. 예. 일종의 희귀한 특산물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북에 거기서 자라고 있답니다. 네. 이게 천연기념물 12호로 지정이 됐답니다. 북에서. 천연기념물로. 그래서 중앙식물원에 가시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나 봐요. 네. 일속일종의 네. 미선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미선나무를 찾아보니까 요건가요? 잎이 사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생기고 꽃이 피면 꽃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여러분 꽃 이게 하얀색의 노란 그죠? 수술, 암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 우리가 그 뭐 남북이 이제 또 우리도 이제 광릉수목원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서로 교류도 하고 뭐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한 20년 동안 이게 끊겨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네. 그렇죠. 또 더 미소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자생하는 금강국수나무도 있대요. 네. 그리고 금강철옹, 느삼나무 등 이런 시기종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북에 가서 교류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어떤 연구를 더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맞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식물계 학자분들이 빨리 결호가 되게 되면 북에 가서 여기 우리 한반도에 정말 남과 북의 어떤 아울러서 같이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중앙식물원, 북에 있는 중앙식물원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는 겨울에 이제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북에서도 말린 꽃이라는 게 있네요. 말린 네. 꽃 제작소. 이제 우리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평양 하초 연구소에서 네. 말린 꽃을 대대적으로 많이 제작을 했나 봐요. 네.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때는 권한의 행보를 갓 끝나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집에 화초를 꾸리고 집을 말린 꽃 장식하고 이럴 때는 뭐죠? 우선 안정감이 있을 때.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가 있을 때 뭔가 사치도 부리는 거지 여유가 없는데 사치를 합니까? 네. 북에서는 지금 이런 말린 꽃이라든가 집에 이런 치장하고 꽃 장식하고 이게 완전 지금 풍이 돌고 있답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유행이라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여유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꽃이에요 미치다고. 그만큼 여유가 생겨서 지금 엄청나게 집에 솔직히 우리가 생화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밖에 돈 못 가지 네, 않습니까? 오래 가긴 예, 힘들죠. 그걸 계속 한다는 것도 정말 어지간히 부지런해야 하지. 저처럼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못 꽂다 꽂아요. 근데 말린 꽃은 네. 저도 이걸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말린 꽃이 진짜 생화 같더라고요. 생화. 예, 그걸 갖다 놓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네. 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작소예요. 네, 말린 이게 꽃 제작소. 말린 꽃 제작소. 네, 여기서 네. 만들어 나오는데 네. 아, 이게 지금 사진에 쭉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작품이죠, 네, 작품. 작품이죠. 네. 네. 이쁘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쭉. 근데 제가 좀 특이했던 건 사진 뭐 보시죠, 더 있으면 밑에. 네. 그래서 우리 화분 형태도 있고 그쵸?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그 바구니에 담긴 것도 있고 공작새를 만든 것도 있고. 네. 이건 진짜 이거 가지고 싶네요. 근데 이게 실물로 보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소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형상화해서 만든 그게 거고. 국수예요, 이게. 아, 국수 소나무. 소나무니까. 약간 분재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쵸? 네. 이건 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 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아마 이제 색깔을 좀 칠했겠죠. 네, 뭐 노란색, 그죠? 뭐 파란색. 네. 어, 이게 조랍니다.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뭐 보리 조 수수할 때. 맞습니다. 네. 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네, 토끼. 달나라 토끼잖아요, 지금. 네, 옥토끼. 네. 북에서도 저 달 보면서 토끼 산다 그쵸. 그러는구나. 아니, 이걸 화초로 말린 꽃으로 만들었대요. 네. 그 저기 무슨 위에 여러분 지붕 위에 집인데 지붕 위에 박 보이세요? 박. 예, 흥분얼부 박 같은데. 아, 여기 열매들 이런 거 빨간 열매들도 이뤘어요. 그 작은 것까지. 야, 진짜 네. 이쁘겠다. 여기는 뭐 이거 그러니까 작은 소나무처럼 예. 해놓고 이제 그 강아지들. 네. 아유, 이거 먹는 것. 국수, 국화. 네. 지금 이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작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재간이 좋네요. 근데 이게 말린 꽃 하면은 이게 바스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좀 놀랬던 게 이 네. 꽃은 생화랑 똑같대요. 그 부드러움과 그 뭐 습도와 유연성이 그대로 있어서 만져도 부스러지지 않고 네. 원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아마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면 맞아요. 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화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생화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게 좀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집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조화를 네. 이거 조화가 아니라 말린 꽃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있었는데 좀 습기도 차고 어쩌고 하니까 밖에 부스러지기도 하고 그쵸. 색도 변하고 안 되더라고요. 네. 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게 버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그 기술은 이제 또 우리가 하면 그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배울 수 있으면.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먹는 얘기 조금 해볼까요? 네. 그 이제 그 연희님이 고구마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평양에서도 이제 연희님이 가져다준 네. 고구마를 기다리는 동료분들이 맞습니다.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고구마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상표 이름은 금컵이랍니다. 금컵 그 고구마떡. 참 좋죠. 네, 근데 뒤에 쭉 보면 나오긴 하는데 아마 금메달을 따라고 금컵이라고 하셨나? 우선 금컵하게 되면 네. 당연히 체육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금컵하게 되면 이게 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북주민들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네. 체육인들 영양 칼로리 이런 거랑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뭐 단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체육인 건강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돼서 나왔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네. 인기를 끄는 게 고구마 떡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뇌 질환 예방에도 좋고 뭐 이런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고구마 떡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남쪽도 뭐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아마 북에서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사람 입맛이나 이런 것들은 교류를 하면서 많이 변하니까 이제 뭐 이런 과자, 뭐 단 거, 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북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나 네. 봐요. 근데 이 공장 자체가 201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2016년도에 생산할 때보다 3배의 생산율이 원래 떴답니다. 그게 너무 활성화돼 원래 뛰면서 뭐였냐면 2016년도에 이 빵이나 이런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 프랑스로 보냅니다. 아. 예, 전문 프랑스에 보내가지고 그 처녀들, 그 기술자들 보내서 프랑스에서 그 강습을 받아와요. 기술을 배워왔군요. 예,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프랑스식 호밀빵 바게트 뭐 이것도 생산하고 연수를 받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 네. 이게 확실히 배워야 돼요. 교류하고 그죠. 뭐 어디가 잘하는 거는 네. 이게 뭐 그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배워와야 네.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될 것 같아요. 기술자라기보다 네. 노동자들, 기능공들, 네. 거기서 만드는 기능공들을 다 보냈답니다. 노동자들을 보내서 실제 현장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하게.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고구마떡, 금컵 고구마떡을 네.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샘물 공장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 이제 샘물 공장이 자동화, 뭐 무균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금컵 그 우리 빵에 대한 쭉 네.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아마 모아서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에 샘물 공장이 엄청 많은가 봐요. 뭐 수십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네. 수십 개 있다고 합니다. 뭐 대성산 지구에 대성산 샘물공장, 또 항해도에는 정방산 샘물공장, 네. 또 이 밖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거기도 뭐 청진 샘물공장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은 샘물공장들이 새로 일떠섰답니다. 여기는 대성산 샘물공장이고요. 네. 그래서 뭐 샘물 만드는 건 우리랑 비슷해요. 그쵸. 네. 그래서 쭉 저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제 자동화되고 무균화되고 하는 게 뭐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스위스 에비앙 생수를 가서 유학 가서 많이 먹어봐서 그런가? 생수에 관심이 많으신. 이거 그냥 같이 한번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이런 뉴스들 저희가 이제 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질감보다는 많이 서로 다르다는 것보다는 이제 동질감, 그죠? 이제 같아지는 것들 그리고 남이나 북이나 서로 잘하는 것들은 이제 배우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북의 이모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